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중국연구센터장인 이선현입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가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국 정책이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시진핑 중국 정부 내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대미국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사람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행간의 의미를 읽고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 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최텐카의 주미 중국 대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며칠 간격을 두고서 이구동성으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중 관계의 정상 복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제츠의 글은 8월 7일 날 관영 신화와 통신사에 게재한 글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것이 무려 6,4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글이라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졸업한 칭화대학이 있는데 칭화대학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기말고사 페이퍼 분량이 한 6,000자 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길이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제츠라는 이 인물은 시진핑에게 외교 정책을 직접 보고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양제츠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국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입니다.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중국에서 외교 정책의 최고 결정 기구입니다. 양제츠가 사실 이제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언론에서 양제츠를 중국 외교의 총괄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런 핵심만 추려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중미 관계 정상화 과정부터 양국 관계는 쌍방의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는 공통된 인식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중국이 사회 제도라는 그런 국가라는 걸 알고서 교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 제도라는 것을, 그런 국가라는 것을 미국이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새삼스럽게 중국의 정치 제도의 문제성을 거론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미중 관계의 큰 걸림돌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많은 중국 고위 외교 관리들의 최근의 대미국 발언에 공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째는 미중 수교 이후 지난 41년간 양국의 교역이 수교 초에 비해서 약 200배 이상 늘었다는 점입니다. 쌍방의 무역 교류 증가 수치를 조목조목 또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즉 미중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양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즉 미중 간의 무역, 경제적인 협력이 서로 간에 윈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꿈, 백일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역사적인 문제를 반추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반출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약간 경고성이라고 할까요? 좀 내용이 좀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것입니다. 양제츠는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를 맞은 시기에
중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강인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식 사회주의 덕분이다. 중국은 이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발전 노선을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발전 노선이 있으니까 각자 서로 다른 발전, 자기에게 맞는 발전 노선을 취하면 되는 거지. 왜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갖고서 문제를 삼느냐라는 아까 그 발언에 다시 한번 재반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심 이익으로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듭니다. 거기에는 대만, 티벳, 그리고 신장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의 이익을 수고하겠다는 결의는 확고부동하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은 다 시진핑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핵심 이익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핵심 이익의 연장선에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1대1로도 결국 중국의 경제 발전 노선이죠. 그래서 1대1로도 결국 핵심 이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발전 노력을 미국이 저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이익에 있어서는 중국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양재천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적이 될 이유가 없고 중국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재치의 글은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2년을 넘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미 외교의 가장 권위 있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 외교부장도 신화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정책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는 우선 현재 미중 관계를 진단합니다. 그에 의하면 현재 미중 관계의 악화 수준은 미중 수교 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 最严峻的局面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엄중한 국면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미중 신냉전이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가는 것에 미중 관계가 그렇게 가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국은 소련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옛날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했던 것처럼 중국은 소련이 아니니까 미국과 중국은 냉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서 제2의 미국이 될 그럴 야심도 없다.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 1등 경제국이고 중국이 제2의 경제대국인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등 경제대국이 될 그럴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중 타협을 위해서 타협안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서로 간의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이 중국을 개조할 수 없다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제로섬 게임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미국이 버리라는 뜻이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코-거버넌스 공동 책임을 지자. 이전에는 미국 혼자서 세계 경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도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또 동시에 경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다른 정치 제도의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에 의하면 미중 간에 서로 상대방의 정치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목구어식의 해결책이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미국 기업 쪽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최텐카의 주미 중국 대사도 미국 언론인 폴리티코에 본인이 기고문을 써가지고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한 중국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현재 미중 관계가 많이 악화됐지만은 중국은 여전히 미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국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없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선의와 성의를 가지고 미중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상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올바른 궤도, right track이란 말이 나오는데 right track으로 미국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미중 관계에서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측은 중국 측이 아니라 미국 측이니까 미국이 다시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라. 즉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8월 13일 최텐카의 대사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현재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질문은 미국이 미국하고는 다른 역사, 미국하고는 다른 문화, 미국하고는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중국과 같이 살 용의가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제츠, 왕이, 최텐카의 이 세 사람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면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랬고 양제츠는 역사적인 미중 관계의 역사적인 맥락을 강조했고 왕이 부장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많이 짚었습니다. 그리고 최텐카의 대사는 워싱턴에 나가 있는 주미 중국 대사로서 영어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그러한 공공 외교를 펼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 사람이 모두 중요한 핵심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를 내보냈지만은 각자 강조한 내용과 또 염두에 둔 오디언스에는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 세 사람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은 미국 트럼프 혹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현재 미중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현재 미국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에둘러서 돌아갔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외교를 특히 대미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이런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보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성급히 해석을 했지만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들을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대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외교부장은 문제의 미중 관계 인터뷰를 내보내기 일주일 전에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미국의 행동이 만행이다. 미국의 행동이 난폭하다. 미국의 음모, 미국의 횡포, 미국을 국제 질서의 최대 파괴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형용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행동은 이미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나
국제 규범의 기본적인 마지노선마저도 벗어난 적나라한 강권 정치로 한마디로 무도한 패도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에 대놓고는 설득 메시지 혹은 일부에서 해석하듯이 유화 메시지를 내보냈지만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안 보는 줄 알고서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진영에 가담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세를 펼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취한 이런 메시지 정치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특유의 화전양면의 전술도 많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중 관계에 비바람을 감수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유화적인 메시지와 동시에 겁박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정치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 미국이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국 관계의 정상궤도 복귀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해서 중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중국이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될 나라도 미국이고 중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정책을 폐쇄할 국가도 미국이고 공산당과 중국 인민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아야 될 그런 국가도 미국이고 다시 미중 관계를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도 미국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국가들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부당한 국가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굉장히 개방을 주창하고 포용적이고 상호 협력을 강조해온 국가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에서 외교 담당 최고위직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최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동시에 대미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중국의 대미 정책의 변화의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여론전의 성격이 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치, 경제, 역사 이런 모든 관점의 논리에서 미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중국 자신의 입장과 논리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중국 스스로의 핵심 이익을 천명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미중 간 충돌을 막자고 했지만은 전제 조건으로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고 또 중국을 미국과 동급의 강대국으로서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미중 간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드러난 중국의 대미국 인식은 제가 볼 때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열렸던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와 시진핑의 첫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제시한 신형 대국 관계의 인식에서 진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동급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동급의 강대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진핑이 굉장히 유명한 태평양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미중 사이의 태평양 분할론을 미국에게 요구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미중 관계 악화 시점에서 이렇게 중국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40여 년 전에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문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때나, 그리고 20여 년 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조력을 제공했죠. 그렇게 한 것은 모두 중국을 국제 경제, 정치, 체제, 궤도 속으로 편입을 시키면은 중국 역시 규칙에 기반한 그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40여 년간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노력이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리셋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디커플링을 포함해 가지고 군사적인 대립, 요즘에 남중국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비자 제한 등 인문사회 교류를 포함한 미국 사회의 전방위적인 반중국 움직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향후 미중 관계가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도, 심지어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국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양측의 현재와 유사한 혹은 더욱 팽팽한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면서 미중 간에는 서로 간에 자기의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치열한 우군 확보 외교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우리가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프린시플, 대원칙을 정하고, 우리가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가 화해 문제라든지 틱톡 문제라든지 미국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EPM 문제라든지 인도태평양 문제라든지 혹은 중국의 1대1로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라든지 이러한 각 사안이 많이 있는데, 그 사안별로 또한 단계별로 현재 미중 관계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더욱더 악화될 때, 또 한 스텝이 더 올라갈 때, 그럼 사안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악화 수준별로 또한 시나리오별로 우리 한국이 더욱더 정교하게 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